라디오 동서남북 2부 시작합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두 분을 모시고 강원도 정치권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도정훈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강원도 내에서 새롭게 떠오른 이슈가 참 많죠. 먼저 도청 이전과 신축 청사의 위치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춘천 지역구의 허영 의원이 캠프 페이지로 신축 청사의 부지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춘천시에선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는 등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으로 이전은 원천 차단하는 것이냐 또 이런 반발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강원도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미시령 터널의 사업 재구조화 문제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펜시아 매각도 마지막 공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KH그룹 계열사로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돈의 이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자세한 얘기 박인균 의원과 심상화 의원 두 분 도의원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인균입니다. 네, 먼저 도청 이전 문제부터 좀 저희가 짚어보죠. 강원도에서는 도청을 춘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강원도민의 마음을 모으는 그런 공론화 작업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청의 그 춘천 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심상화 의원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강원도의 새로운 도청사는 지역의 이제 백년 대계를 바라보고 강원도민 모두에게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련 절차가 이제 투명하게 이제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강원도의 도청사 지금 신축 행정은 방향을 저는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지난 8월 무려 이제 3억 8천만 원을 들여 진행한 용역 보고서 결과로 도청사 이전 지역 문제는 차기 도정에서 결정하겠다는 강원도의 공식 입장이 나온 지 2달밖에 안 되는 시점에서 예. 더불어민주당 이제 허영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춘천시청에서 열린 당정 예산 정책 협의회에서 강원도 청사 신축 부지로 캠프 페이지 내 창작 종합지원센터 예정 부지를 제안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최문순 지사는 강원도 청사의 춘천 캠프 페이지 이전은 매우 좋은 선택이고 강원도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도청사 신축이 다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청사 신축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자 춘천시 이외 다른 시군에서도 유치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네. 각 지군이 인구 감소라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이제 시대적 환경에서 도청을 좀 유치해서 인구를 늘리고 교육, 문화 등 각종 인프라도 확장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희망을 표시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기획실장은 다른 지역으로 도청 소재지 이전은 없다고 밝혔고 현 청사 부지에 신축할 계획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사께서 의회와 취소안의 보고와 논의 없이 캠프 페이지 이전 신축을 환영한다고 하니 도청사를 유치하겠다고 했던 시군이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도청사 입지 선정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도민들을 좀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간의 이견이 다 다릅니다. 그런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지사께서 좀 너무 앞서 나가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도청사 신축 이전 부지의 결정은 좀 공론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인균 의원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건물 안전 진단 검사 결과 네. 대개 이제 도청 건물이 C나 D 등급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새로 신축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새로 신축을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건 뭐 좀 기회는 찬스다 싶어 가지고 이 강원도 여러 시군에서 우리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지금 현 최문순 지사님이 이 다양한 여론을 듣고 용역 발주를 하고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도 이 공사 자체 진행은 이 차기 도지사가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론들을 안 듣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놓고 준비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인균 의원님 말씀은 최문순 도지사가 어떤 의견을 밝히든 간에 어쨌든 지금 이 도정에서는 안 할 것이고 차기 도정에서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허영 의원이 제안한 캠프 페이지 부지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박인균 의원님께서는 뭐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허영 국회의원이 얼마 전에 춘천 캠페이지에다가 좀 이전을 하자. 네. 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강원도청이 새로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어디로 가 있을 것인가. 가 이제 그 관건인데 잠시 뭐 캠페이지에다가 가건물을 짓고 이 현 위치에다가 새로 짓는 데까지 잠시 머무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캠페이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도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우리 지역으로 와 달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각 지역에서 서로 요구하게 되고 또 이 소지역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또 현재 그 요선동 지역 상가나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검토 안 중에 하나로 봐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왠지 그 박인균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제일 부작용이 없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들리는데 기분 탓인가요, 제가? 아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 지금 이제 그 캠페이지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자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용역에 의해서 이 필요한 어떤 그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상화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예,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가 춘천시 산하 기관이 아닙니다. 예. 춘천시를 지역구던 의원께서 관심은 가질 수 있지만 어떤 그런 제안을 그런 공식석상에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지사께서 그런 뭐 환영한다라는 답변을 하는 것도 좀 앞서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캠프 페이지와 현청사 부지를 교환할 경우에 그 현청사 부지 신축에 들어가는 이제 과도한 뭐 매몰 비용 및 추가 부지 매입 비용 뭐 이런 게 뭐 약 한 700억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이거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저는 이 이유만으로 캠프 페이지로 그 이전 신축은 뭐 이런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이전 신축이 결정이 되면 도청사 부지를 강원도 좀 전역으로 넓게 보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강원도청은 춘천 시민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강원도 네. 전체의 의견을 좀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화천인가요? 그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청사부지의 무상 제공까지 제안을 하고 나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번에는 심상화 의원님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네. 모든 지역이 도청사를 유치하려는 나름대로의 이유는 다 있다고 봅니다. 네. 화천도 춘천과 그 가까운 거리에 접해 있어서 뭐 도교육청 또 도단위 기관과의 또 업무 협조 문제도 다른 시군보다는 또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뭐 보여집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춘천시 또 강원도와 화천군만 군 간의 협의로만 신축 부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좀 설득력도 실현성도 저는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네. 또 화천군에서 좀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요즘 뭐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뭐 쉽게 말해서 좀 유치한다는 그런 것은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네. 화천이든 춘천이든 어쨌든 여기에 세워진다는 거는 영서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지만 그 영동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불편함은 계속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에 심영섭 도의원께서 강원도청의 평창 이전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평창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위치상 영동이든 영서든
접근하기가 공평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인균 의원님께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뭐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네. 이 산 꼭대기다 도청을 세운다? 좀 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물론 우리 그 강릉이나 또 화천이나 춘천이나 지자체장 또는 저희 같은 그 지역 의원들이 내 지역에 우리 지역에 예. 뭐 요구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어떤 이 그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유치하려는 노력 이 자체는 또 뭐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산 꼭대기에 짓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좀뭐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네. 그 평창에 예. 계신 청취자가 좀 없어야 될 텐데요. 이거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이 도청 이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주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원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강원 가명이 그 있던 곳이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강원도 하면은 강릉과 원주 앞 글자를 딴 또 도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원주도 무시할 수 없는 도시인데 이래서 강원도청은 이번엔 원주에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인균 의원 생각부터 좀 들어보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강원도가 강릉과 원주를 한자씩 따가지고 이 붙인 지명인데 이 강릉 입장에서는 접근성도 좋고 사통팔달하는 원주에 있었으면 하는 이런 뭐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으로 또 이 춘천이라는 곳이 또 오랫동안 있어 왔고 또 그 지역의 어떤 지역 주민들의 반발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 녹록한 그 안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역사나 전통으로 이제 도청사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도청사 이제 신축 위치가 시가 되든 군이 되든 진정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뭐 지금 확실해 보여지는데요. 예. 도청사 이제 신축 연구 용역 그 자료에서 제기된 모든 내용을 이제는 좀 민간 기구 차원에서 공론화해내는 뭐 그런 절차를 좀 거쳐서 좀 합의에 도달하는 그 방식을 강원도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아마 저희와 함께하는 두 분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도청사를 영동권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제2청사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춘천까지 갔다 보면은 그 일 하나 보고 오면 하루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2청사를 영동 지역에 두고 여기서도 민원 업무라든가 모든 업무를 도청과 똑같이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는 계속 있어 왔는데 자 그렇다면 제2청사의 위치 또 제2청사를 그 만들게 되면 그 어디에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죠. 박인균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오래전부터 그 용동 지역의 제2청사 필요성은 꾸준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주문진의 환동의 본부에서 수산 업무 위주로 그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 좋든 싫든 간에 이 지리적 특성, 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또한 이 접근성도 좋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청사가 꼭 필요한데요. 그 수산 쪽만 아니라 글로벌 통상국이라든가 문화관광국이라든가 이런 한 3개 정도의 어떤 국이 이전해 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2청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직이 커지면 현재 이 주문진보다는 직원들의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 유관 기관과의 관계라든가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강릉 시내 중심으로 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박인균 의원님께서는 강릉 시내로 와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고 혹시 심상화 의원님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제2청사의 필요성과 위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가 도청 제2청사급 규모의 환동의 본부 청사 이전 신축 작업을 지금 본격화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신축 부지를 지금 주문진으로 한정하면서 뭐 동해시 등 뭐 다른 영동 지역 타 지자체의 이제 반발을 지금 예상하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문진읍 주문로 14번지에 위치한 현 청사는 지난 1968년이 준공되어서 지어진 지 이제
3년이 경과하면서 2011년에 건물 안전 검사에서 C등급을 받아가지고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청사에 이제 신축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청사 이전 신축 사업의 최대 쟁점은 강원도 청사와 똑같이 이전 부지 선정입니다. 예. 그런데 강원도는 주문진읍 4인당 교육원하고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이제 병행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 주문진읍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환동의 본부 청사 이전 신축 사업은 과업 범위를 동해시를 좀 비롯해갖고 전 영동 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이제 지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네. 환동의 본부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환동의 본부는 해양수산 자원의 이제 보존과 육성, 관광 자원을 통한 이제 글로벌 항만 교육과 관광의 중심지, 역동적인 해양수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항만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 항로를 활성화하고 환동해권의 해운 물류 중심지로 도약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국제 항로도 동해시밖에 없습니다. 예. 또 환동의 물류 해운의 중심지는 또 동해시입니다. 예. 동해시에는 현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환동해 본부 협력기관이 소재해 있고 동해시에는 북방몰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환동해 본부, 강원도 제2청사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지금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셔서 동해시가 제2청사의 적격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히려 반대로 강릉을 지역구로 하는 박인균 의원님께서 동해가 적합하다고 말씀하시고 심상호 의원님께서 강릉이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참 아름다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역시 그걸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현실이. 알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떻게 될지는 당장 뭐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두 분의 마음이 어떤지는 또 생각이 어떤지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한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기 전에 1부에서 저희가 미시령 터널 그 분쟁 판정 위원회 그래서 사업 재구조와 협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자, 재구조와 협상 여기서 우리가 꼭 요구해야 할 건 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전략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실까요? 박인균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 미시령 터널 관련해서 이 새롭게 이제 그 협상을 하고 이러자면은 우리 그 강원도의 건설교통국하고 기조실이 중심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미시령 동서관통 터널을 운영하고 있는 그 주식회사가 제대로 뭐 이렇게 그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계속 좀 압박을 좀 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유료도로법 절차 및 민간투자법상 공익처분이라는 이런 카드도 좀 활용할 수 있고요. 예.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결의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좀 압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원도에 좀 의지를 좀 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심상화 의원님. 네. 참 강원도민들께서 사업 재구조화 이러면 참 생소하시고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 예, 아직까지 강원도에서 이 사업 미시령 터널 사업 재구조화에 이제 관련되었고 아주 보도를 거의 지금 자료를 내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업 재구조화란 민간 투자 사업 그 대상 시설의 이제 관리 운영 방식에 대한 그 실시 협약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주무관청, 강원도하고 사업 시행자, 그 미시령 터널 주식회사 또 여기에 있어갖고 이제 수익을 내용과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네. 저희들은 MRG 방식이라 해갖고 최소 운영 수익 보존 방식이 있고 MCC라고 해서 비용 보존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최소 운영 수익 보존 방식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시간이 좀 걸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수입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인재 양양, 고속
인제 양양 고속도로 이렇게 개통이 다른 데가 되면서 수입이 굉장히 미정터널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다가 보니까 수입 비중이 거의 한 80% 정도 되는데요. 79.8%가 정확한데요. 지금 거기 뭐 60% 이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네.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비용이 지금 현재 2018년까지 우리가 그 재정 부담액이 약 405억 원입니다. 예. 향후에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재정 부담 예상액이 2036년까지 보게 되면 3,852억 원이나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업 재구제 공동 그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2020년 2월 달에 이제 발표됐는데요. 여기 사업 시행자인 그 시행자고 국민연금공단이 완강하게 협상을 거부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판정위원회에서 어떤 그 중재적인 결정을 해갖고 협상이 제기됐는데 여기 협상이 된 것만 해도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앞으로 우리 강원도나 강원도 의회에서 도 재정 절감을 이제 최소화하고 또 협상에 대한 실행력도 좀 충족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노력을 또 해야 되고요. 국민연금공단은 재구조화 협상 거부 시에 유료도로 뭐 법 절차 및 민간 투자 법상 이제 처분을 할 수 있답니다. 공익 처분인데요. 네. 예. 이로 인해서 투자금 회색이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다는 점을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임할 때 우리가 그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주어서 우리가 좀 유리한 쪽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지금 도정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회 박인균 의원, 심상화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